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주택자로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거나 또는 전세나 월세로 옮기면서 주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이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이 시기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20대 때 빠르게 오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40대,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돼도 주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임성배 TV 보는 거 된대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은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자가 되는 것이 그래도 삶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무주택자 분들이 1주택자가 되면서 이제 생각의 전환점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분들,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해줬던 많은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던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무주택자일 때는 나는 주택이 없어도 괜찮아. 난 지금 행복해. 라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1주택자가 되는 순간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나의 자산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주택의 가격들이 1억이었던 게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보는 거하고 내가 몸소 느끼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그렇게 몸소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이제 2주택자가 되려고 하고요. 부동산을 알게 되고요.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산의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부리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무분별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만났던 지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지인을 만나면서 이분 역시도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주변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던 시기, 컨설팅을 했던 시기, 그러한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주택을 매입도 하고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하고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내 집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무주택자였고 자녀가 2명이었는데 저를 이제 찾아와서 본인도 이제 주택을 사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분이 정말 진실성 있게 저한테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저도 진실성 있게 그분의 현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린 사례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LH에서 분양하는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이 조금씩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2016년도, 15년도 그러한 시기, 그러니까 대세 상승 국면을 맞기 전이죠. 그 전이었는데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입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2015년, 16년도 된 것 같아요. 그때 LH에서 공급하는 그런 분양 물량들을 제가 미계약 물량들을 그분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그 물량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약 통장까지 써가지고 두 채의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가 한순간에 2주택자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를 찾아왔을 때 돈이 전혀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분께서 이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저랑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거나 2주택자가 되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주택자 내 집 마련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했지만, 내 집 마련을 하고 1주택자가 되면은 주택을 점점점 늘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거나 자산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최근에는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주택 가격이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대세 상승을 했죠. 지금은 이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주택수를 늘리거나 자산의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 제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무주택자 분들은 빠르게 1주택자가 돼야 되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주택 수를 늘리거나 부동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의 규모를 늘려가야 된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면서 제가 하는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도 2주택자에서 이제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금 절세를 통해 가지고 2주택 중에 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건을 활용해 가지고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조언을 좀 얻을까 해가지고 약속 시간을,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들어온 자금을 내가 투자하는 데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쓸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그렇게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의 폭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면서 그 현금을 어떻게 더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대출금을 갚을 거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를 찾아왔을 때의 본인의 목표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아이들하고 잘 수 있는 집, 내 집 한 채가 필요해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손을 내밀었고, 그거를 제가 도와줬고, 그리고 자기가 운이 좋게 미계약 물량을 계약하게 되고, 그리고 청약 통장까지 써가지고 두 채의 주택을 마련하게 됐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왜? 1주택자가 되길 원했으니까. 내 집 한 채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2주택자가 되고 이 두 번째 주택을 팔고 자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 또 성배 씨를 만나가지고 또 어떤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은 자기가 한번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번에는 진짜 잭팟을 한번 터뜨려 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고, 내 집 마련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돈을 대출금을 상환을 하면서 자기가 오로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느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하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대출금을 상환한다? 그 방법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듣자마자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는 거,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앞만 보면서 달려오면서 지금 올 초에 대상포진 앓고 아프면서 느꼈던 것이 가족을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건강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저도 역시 또 다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고 있는 제 모습에 저도 선뜻 놀랐습니다,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의 틀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내 틀을 깨고 벗어나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틀을 깼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천해천이라 그러죠. 하늘 밖에 하늘이 또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틀을 깨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그럼 가지면은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한 목표 이루었죠.
내 집 마련 이루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내가 갖는 것보다 소소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 내 집 마련 한 채 대출금 상환하고 자기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버는 돈에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이 그리고 마이너스 돈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많이 고통받고 있겠지만 자기는 지금 행복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나태해지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깨달은 게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빠르게 1주택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빠르게 1주택자가 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싸게 2, 3년 뒤에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답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 3주택자 또는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거나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쩌면은 올바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것은 부동산을 많이 늘리고 주택이 많고 돈이 많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43살이 지나가고 그리고 인생을 정말 이제 새롭게 다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아마 내 집이 없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이 내가 이제 임성배 TV를 통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도 됐고 내년에 되면은 입주도 하니까 빠르게 2주택, 3주택자가 돼야 되겠다. 비과세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자산의 규모를 빠르게 늘려야 되겠다. 그게 정답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물론 1주택자가 되고 나서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2주택자가 되고 3주택자가 되고 또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토지를 사고 상가를 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져가야 될 정말 진정한 행복을 지켜가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행복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 1주택자 내 집 마련을 했으니까는 본인은 이제 본인의 이 행복한 꿈 같은 이 시기를 가족들한테 쏟고 이 시간을 오로지 본인들의 시간들을 활용하면서 살겠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산의 규모를 늘리면 더욱더 좋겠죠.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의 규모를 너무나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욕심이 많으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대급부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갔지만은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목표만을 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제 건강도 많이 악화됐고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돈보다는 내 가족과 건강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시간이 또 지나고 제가 건강이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또다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산의 규모를 또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섬뜩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또다시 제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건강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족한테 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이것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하고 함께하는 시간 진짜 이게 시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43살인데 어머니도 이제 60세가 넘어가셨고 훨씬 그리고 저도 43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살아온 만큼 살아가면은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000억이 있고 뭐
100억이 있고 1조가 있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사회에 놔두고 갈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욕심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데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이신 분들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많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건강하다면,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앞으로 내 집 마련한 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목표가 또 있다는 게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인분을 만나면서,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자산의 규모를 최근에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자산의 규모를 늘렸고 했지만은 좀 더 다시 뒤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행복한 생각을 다시금 한번 해보고, 우리 와이프, 아내, 부모님, 장인, 장모님한테 좀 더 집중하고 무언가를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내 삶의 행복을 진짜 찾아가는 게 진짜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크리스마스 가족들하고 파티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가족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면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저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게끔 진짜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 그리고 너무나 선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보다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